거죠. 그렇죠. 경과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중무라고 우리가 무자라는 건 없을 때 반대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그러면 자, 이항과 관련돼서 성. 그래서 읽어봐요. 내중차 중무성 거죠. 자, 이때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요는 선의의 제3자한테 결론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무슨 무효? 아니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나올 거는, 그러면 임의 규정이고, 1항과 관련돼서, 우리 1항과 2항에서 내중착, 중무선, 길을 좀 열어놓자고. 그러면 오늘은 딱 의 부분만 잡아보자고요. 나중에 이제, 다음 달에는 또 요 기본서 가지고 하니까, 의는 일반적으로 적어놓은 표시, 행위와 예심적 효과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착고야. 자, 착고는 표시와 진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 누가 알지 못해? 표의자가 알지 못하는 점에서 읽어봐요. 비진의 표시나 공정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그러면 우리 전주에 배웠던 107조는 표의자는 알아 몰라? 107조는 알죠. 상대방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 108조는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러면 착고는 누가 모르는 거야? 표의자가. 그러니까 오늘 이번 달은 딱 요것만 해놓으면 돼. 나머지는 그러면 오늘 가셔서 이제 요걸 근거로 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할자체에 좀 익숙해지고요. 그래서 취소, 그러면 아까 그것만 일단 집중적으로 해놓으라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내버려 두라고요. 그러면 저기가 이제 착오가 나왔다. 어디로 가야지?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보시죠. 자, 몇 페이지를 갔죠? 자, 거기 맨 밑에. 자, 54페이지. 자, 5번에 뭐가 나와있죠? 하자 있는 어사표시. 하자 있는 어사표시. 자, 하자 있는 어사표시 그 옆에다 공간이 좀 있으니까 아니면 뭐 자기가 A4 용지에다 딱 써서 자, 퍼시디에 딱 써서 그러면 하자가 뭐예요? 하자가 자기 강박. 나중에 요약집 나올 때 참 좋아. 자, 포스트잇에다 싹 해놓고 요약집 나오면 거기에다 갖다 붙이라고. 갖다 붙이면 공부를 이중으로 안 해도 되잖아. 그쵸? 자, 그러면 하자 있는 어사표시는 뭐예요? 결론. 사기 강박이죠. 사기 강박. 자, 사기 강박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그 옆에다 1 하나 딱 써놔요. 자, 이거 차고는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죠. 저 사기 강박은 이거는 강박이죠.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강행 규정이 있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조문이 뭐예요? 몇 조죠? 110조요. 110조. 자, 요거는 조문이 3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 3개가.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하자 있는 어사표시. 그러면 요거는 결론적으로, 어사표시는 일치, 불일치. 아니죠, 일치. 어사결정에 뭐가 있었다?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써요. 110조는 의사결정을 침해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무슨 사회가 되죠? 조력은 상대적 취소. 그렇죠? 상대적 취소. 요거까지만 알면 돼요. 조문하고. 그럼 110조 조문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자,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어사표시. 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어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사자 동그라미. 자, 강땅 동그라미. 치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1항을 어떻게 외워요? 거기에다 써요. 상, 치. 사기 강박은 언제나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자, 2항을 우리가 가죠. 상대방 있는 어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 동그라미잖아요. 제3자 사기 강박이야.
사기 강박을 한 경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거기가 포인트야. 알았거나 줄쳐놔요. 그러면 첫 번째 알은 뭐예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악이. 거나가 뭐예요? 또는 알 수 있는 경우 가실이야. 그러면 다시 읽어봐. 악이 또는 가실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이 소리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항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 다음에 3항과 관련돼서 뭐가 나오느냐. 전 2항의 어사표시 취소란 선 동그라미. 선 동그라미 쳤어요? 예,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선자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 1항이죠. 4항 지네요. 2항은 치. 3항은 선이에요. 자, 1항은, 그러면 이제 사례가 두 개가 나오죠. 그러면 1항하고 3항의 관계가 나와. 그 다음에 2항하고 3항의 관계가 나오거든. 그럼 요거는 사례가 뭐예요? 요거는 당사자의 사기 강박이고, 요거는 뭐라는 거예요? 제3자 사기 강박이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읽을 때 읽어봐요. 사강치. 요거는 제3자라고 하나 써요. 제3자 사기 강박으로서. 그러면 사강치 RR치선. 이렇게 해서. 사강치선. 읽어봐요. RR치. 이렇게 이제 정한게. 그러면. 자, 그러면 조문이 생각이 나죠?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제3자 사기 강박에서 2항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악의 반대말은? 선이. 거나 반대말은? 이고. 민수로 바뀌죠. 그리고 가실의 반대말은? 무가실이죠. 그럼 상대방이 선이고 무가실이라면 그때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반대 해석을 해줘야 돼. 반대 해석을 해줘야 돼요. 반대 해석을 우리가 나가야 되고. 자, 그렇다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제3자는 선의 제3자는 보호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은 취소. 상대적 취소. 그죠? 상대적 취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 취소. 그러면 이제 우리 암기 코드 이제 다 만들어 놨네. 자, 109조 그러면 읽어봐요. 차고. 내증착 증무선. 자, 우리 110조는 사강치, RR치, 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딱 잡고. 그러면 의 부분 이제 개념을 또 다시 잡아야 되니까 나머지는 내버려 두라고. 의 부분 가보죠. 자, 55페이지. 어사표시가 완전하게 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유로이 결정된 효과서에 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롭게 결정될 어사가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발휘하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행해질 때 가르쳐 거기에다 줄쳐놔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자 있는 어사표시야. 그러면 사기의 어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어사표시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쳐서 뭐 4강 이렇게 이제 많이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요런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이제 1항과 3항의 관계를 보자고. 여기 이제, 요거는 뭐예요? 피해자. 여기서는 뭐예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뭐예요? 죽여. 나한테 집 팔아. 나 안 팔면 너 죽이겠어. 어마어마 오라버니 무서워요. 어서 표시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거야. 이게 1항과 3항의 관계. 1항과 3항의 관계거든. 그러니까 요상 뭐예요? 어른이 사기를 치든지 상대방이 사기를 치든지 강박을 해서 어사 표시한 거거든. 그럼 어사 표시는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하죠. 근데 어사 표시 결정에 하자를 일으켜서 누가 갑이. 그럼 하자리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고의가 2개야 돼.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결과가 발생해야 돼. 근데, 은경씨한테, 너 죽여!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머, 오라버니 무서워요. 너무 불쌍해. 그때는 원인이 돼서 결과가 형성이 안 되거든. 그때는 110조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가 사기 강박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원인이 돼서, 요렇게 여사 펴지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무슨 원인, 요거 결과. 그러면 꺼졌다 봐요.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봐봐요. 우리 저 시간에 배웠던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가 있었죠. 그러면 법률 요건은 원인, 법률 효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관계?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항상 우리 법을 배울 때, 우리 특히 법을 배우려면 요건과 효과를 배워야 돼. 그 요건과 효과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법률에 나와 있거든. 법률에 나와 있거든. 자,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정도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잡아놓으면 돼. 다음 달에 요 기본서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궁금해요. 그러면 뭐예요? 책을 오늘 집에 가셔서, 자, 그러면 차고 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 이해보면, 이해가 안 되면 뭐예요?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차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을 한번 딱 읽어봐서 이해가 안 되면 체크해놓고. 근데 여기에서 반드시 외울 게 있어. 오늘 외우고 갈 거. 자,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일단, 사기 강박과 뭐예요? 차고는 공통점은? 공통점은? 취소사유죠. 취소는 뭐예요? 상대적 취소사유죠. 그래서 취소사유 그러면 제4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차고하고 그러면 차고하고 사기 강박의 뭐의 차이점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그거 잡아야 되고. 그러면 차고는 표의자는 알아 몰라? 표의자는 모르는 것. 그게 차고죠. 그러면 사기 강박은 어사표시는 일치하죠. 어사표시 결정하는데 침해를 당해서 그게 바로 하자 있는 어사표시. 무슨 강박? 사기 강박. 그럼 그거 여쭤본 거는 지금 딱 떠올라야 돼요. 그것만 알면 돼, 이번 달. 욕심내면 안 돼, 욕심내면 뭐라는 거야? 나중에 지쳐, 3월달에 지쳐요. 그래서 109조 차고, 110조 사기 강박. 요 정도만 의미는 갖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의사표시 끝났으니까 봐봐요. 이제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의사표시 끝났으니까 뭐예요? 또 우리 목차로 가서 봐야 되겠죠. 우리 첫 시간에 뭘 봐? 봉오리가 몇 개? 5개죠. 그래서 이거는 민법 총칙 봉오리야. 그러니까 목차가 몇 개? 통상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야. 여기 첫 번째 봉오리가 뭘까요? 법률행. 법률행위를 배웠다 보니까 두 번째 봉오리가 뭐예요? 어사표시. 여기서 이제 한시름 놓고 나니까 뭐예요? 갑자기 제3자가 끼어드네. 그게 바로 뭘까요? 대리. 이제 대리로 넘어간다. 그러면 대리하고 나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그러면 재료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뭐야? 취소 문제. 그러면 뭐예요? 취소는 이거 봐요. 어디에서 적용이 돼? 법률행위. 그러니까 모든 법률행위에서 적용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또 뭘 배워요? 허가. 그래서 뭐예요? 허가는 조건과 예. 이게 바로 민법 정책. 뭐예요? 딱 5개 봉오리가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법률행위를 모르면 이 전체가 흔들려. 그러니까 법률행위 첫 번째 한시름 딱 놓고 나니까 그다음에 갑자기 어사표시가 나타나네. 이제 당사자, 표의자와 상대방만 생각하다가 뭐예요? 갑자기 제3자, 대리가 껴. 그러니까 머리가 또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대리죠. 그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대리 딱 하니까 연애들 수단으로서 무효와 취소. 그럼 무효는 이미 배웠죠. 무효란 일단 외하나 취소권자에서 아니 미쳤어요. 일단 그러면 효력은 나타나 있어요. 효력은 발생하죠. 그러면 확정적으로 뭐가 되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게 이게 무효죠. 근데 우리 취소라는 것은 일단 위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취소. 그러면 무효란 다시 승인 요건은 갖췄지만 결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선택을 할 때 잘해야 돼. 당사자가. 이게 가장 어려운. 저도 이거 진짜 1학년 때 모르겠더라고. 보존자한 경우. 요거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두 부류가 있을 거야. 나 이해가 안 된다. 암기하자. 나는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그렇죠?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무효란. 승인 요건은 같이하죠.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앞에 가볼까요? 당사자가 보존자죠. 그러면 당사자가 보존자. 그럼 승인 요건은 갖춰야 되잖아. 근데 승인 요건은 그러면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식. 당사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효 취소의 문제가 아니네. 이거는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냐.
그거를 뭐라 그래? 법률행위 부존재라고. 그러니까 선택권은 두 개야. 자기가 이걸 애우느냐. 그러니까 애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애우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실력이 안 붙어. 일단은 무효라는 개념을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습을 하라고. 지금 여기 있는 안전하는 머리 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공부를 안 해서 약간 머리가 굳어 있을 뿐이지. 아마 학창 시절 때 저보다 더 잘했을 거야. 저는 뭐예요? 제게 노력파야, 노력파예요. 그러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저도 뭐예요? 그냥 구석에 처박혀서 뭐예요? 얼마나 외우고 까먹고. 근데 글씨 잘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근데 2차 시험 볼 때는 글씨를 논술행위를 해서 잘 써야 돼. 그러면 똑같은 글씨라도 뭐예요? 여자 글씨는 이뻐요, 안 이뻐요? 입죠. 그래서 글씨가 좋은 사람은 2차 연습. 그럼 우리는 따로 이제 뭐예요?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돼? 평글씨를 배워야 돼. 2차는 논술행위거든. 그러니까 25점짜리 2개, 그 다음에 50점짜리 하나. 그래서 요걸 논술. 그러니까 2차 과목들은 우리 다른 과목은 2차 시험은 논술행위야. 논술형.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뭐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듯이 써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1차는 어때? 1차는 객관식이야, 주관식이야? 객관식이죠. 객관식은 어때? 눈 뜨고 해야 돼? 눈 감고 해야 돼? 객관식은 지문에 나오잖아. 그럼 눈 뜨고 외워야 돼. 주관식은 눈 감고 외워야 돼. 자, 무효를 쓰시오. 그러면 무효라. 성립요건은 갖췄지만 혈액이 발생하지 않는 거. 근데 객관식 문제는 지문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객관식이야.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떨어졌다. 결론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 한 번은 뭐예요? 하나는 너희가 순발력이 떨어졌든지, 하나는 한 번은 답안지를 밀렸었든지, 그러면 또 한 번은 어떨까요? 다 못 풀었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떨어지면 언인 그 세 개를 제한 나머지는 공부를 안 했다 소리야. 판단은 그렇게 하는 거야. 공인중개사는 성실성을 나타내. 객관식 문제니까. 그러니까 자주 보고 까먹기만 하면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길목을 찾았네. 자, 길목을 찾아서 그러면 법률행위라. 이제 법률행위 개념을 잡았죠. 법률행위라. 뭘까요?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하는 법률 효과. 그렇죠. 그러면 어사표시죠. 어사표시는 정상적, 비정상적 어사표시. 그래서 4개, 107조, 108조, 109조. 흐름만 잡으라고. 아직 외울 필요는 없고, 109조, 110조. 자, 제3자가 뛰어들어요. 뭐예요? 대리. 그러면 무효와 취소, 그 다음에 조건과 제한, 부관이 되죠. 제한. 그러면 이제 대리 파트를 딱 열어봐요. 자, 대리 파트는 하기 전에 59페이지. 자, 제3자. 뭐예요? 어사표시, 효력 발생. 요거는 별표 하나 딱 해놔요. 요거는 좀 지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